안녕하세요. 한국어 고민 상담소의 셀린입니다. 오늘 사연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추워요. 그런데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에 있지 보니까 모르는 사람 책상 위에 있어요. 이럴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에어컨 좀 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직접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하게 해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에어컨을 약하게 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 영상 끝에서는 똑같은 부탁인데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부드러운 부탁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재미있는 방법, 직접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배워볼게요. 그럼 먼저 사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일본에서 온 유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유키님은 한국 공유 오피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대요. 그런데 요즘 옆자리 사람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고 해요. 사연 같이 읽어봅시다. 선생님, 저 요즘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는데 진짜 고민이 있어요. 제 자리 바로 위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게 나와서 너무 춥거든요. 그런데 에어컨 리모컨은 옆자리 모르는 분 책상 위에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에어컨 약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좀 너무 명령하는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계속 추울 것 같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말해요? 유키님 정말 이해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 직접 말하면 무례해 보일까봐 걱정이 되고 말을 안 하면 또 계속 추워서 일에 집중도 안 되고요. 그런데 유키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어에는 이런 상황에 딱 맞는 표현 방법들이 있거든요. 부탁을 더 쉽게, 더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주 쓰는 재미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에서는 같은 부탁이라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을 쓰면 듣는 사람이 명령받는 것 같다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뒤로 갈수록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더 기쁘게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는 모르는 사람이나 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탁할 때 쓰는 재미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부탁을 하는 대신 지금 내 상황이나 기분을 말해서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부탁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돕는 거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이 더 좋아요. 자, 이제 유키님의 상황에서 4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탁의 방법이에요. 에어컨 좀 약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공손해요. 하지만 상대방의 상황은 묻지 않고 내 부탁만 말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금 직접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질문으로 바꿔서 부탁을 하는 방법이에요. 에어컨 좀 약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이 네 또는 아니요를 직접 고를 수 있죠. 첫 번째 방법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리고 명령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도와주는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는 높임말 시를 넣는 방법이에요.
에어컨 좀 약하게 해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에 높임말 시를 넣어서 에어컨 좀 약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시를 넣으면 상대방을 더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을까요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처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느낌을 줘요. 공유 오피스에서처럼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할 때에는 이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방법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만 말을 해요. 지금 많이 춥지 않아요? 이 말에는 에어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죠. 에어컨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속으로, 아, 이 사람이 춥구나. 내가 에어컨을 약하게 해야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부탁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말하는 사람도 직접 부탁하는 부담이 없어요. 직접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 이거 정말 재미있죠? 자, 정리해 볼게요. 네 가지 방법 모두 같은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내 부탁을 직접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다고 뒤에 있는 방법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친한 친구에게 너무 조심스럽게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황과 상대방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한국어 실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유키님이 실제로 옆자리 사람과 대화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유키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유키 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저기, 혹시 에어컨 좀 약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아, 그러시죠. 제가 약하게 해드릴게요. 어때요?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죠? 그럼 이번엔 네 번째 방법으로 같은 상황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유키 씨를 읽어주세요. 여러분, 어, 여기 자리가 진짜 춥네요. 어? 추우세요? 제가 에어컨 좀 약하게 할게요. 보이죠, 여러분? 유키님은 에어컨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옆자리 사람이 스스로 에어컨을 약하게 해줬어요. 즉, 두 상황 모두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오늘 배운 거 짧게 정리할게요. 같은 부탁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 주세요는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법이고, 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는 상대방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주실 수 있을까요? 는 높임말을 넣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상황이나 기분을 말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뒤에 있는 방법이 항상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상황과 관계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해야 했던 순간 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사연은 저희 상담소로 쪽지를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또 만날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상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